2026년 부의 대이동 제오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2026년 대불장과 월드컵을 이용한 트럼프의 큰 그림, 그 마지막 퍼즐.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 미국이 코인판을 깔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언제 어떻게 오는가? 오늘 마지막 5부 영상에서는 2026년 1월부터 11월 미국 선거까지 이어지는 2년짜리 항해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1월의 폭등 이후 찾아올 3월의 함정,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트로이의 목마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지갑을 털어 미국 국채로 연결하는지 트럼프와 월가의 큰 그림을 완성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항해 지도에는 날씨나 암초, 해적 출몰 등 변수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변수들에 의해 잠시 우회하거나 쉬었다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심할 때는 항해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이 항해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그 시기마다 닥쳐올 리스크와 이슈들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파도가 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제 말만 믿고 무책임하게 돈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마지막 편은 가벼운 마음으로 흥미진진한 음모론 한 편 듣는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미래 1월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 규제가 풀리고 기관 자금이 쏟아지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인프라 코인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즐기시면 됩니다. 낙수 효과로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은 기관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기관들이 건드리지 않는 잡코인들은 소외되어 대청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3월입니다. 많은 분이 이제 시작이다라며 흥분해 있을 때 세력들은 3월의 공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료 소멸입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봤던 CFTC의 담보 허용 조치 9146-25 기억나시죠? 이게 사실 3개월 뒤에 규제가 전면 개방되는 스케줄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대략 3월 8일 전후입니다. 개미들은 와! 3월 8일에 규제 더 풀린대! 더 가자!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기관들은 이미 1월부터 충분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신선한 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미들이 잔뜩 기대하고 매수했을 때 뉴스에 파라라를 시전하며 물량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규모 청산이 일어날 수 있으니 3월 초에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회계 마감입니다. 3월 말은 일본 기관들이 1년 장부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해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돈이 일시적으로 빠지면 이번 0.75% 금리 인상의 여파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게 핵심인데 미국 지방은행의 임의적인 구조조정입니다. 디지털 국채 본위제가 시행되면 경쟁력 없는 지방은행들은 예금을 뺏겨 무너집니다. 3월쯤 은행 위기설이 터질 수도 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이건 핀테크가 은행 파일을 뺏어 먹기 위해 설계된 위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RWA 관련 코인들은 이 와중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푼 돈이 꾸준히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CFTC 레터 25-52라는 새로운 문서가 공개된 건데요. 이 문서를 분석해보니 제가 우려했던 3월의 유동성 위기를 미국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따로 다룰게요. 5월부터 진짜 거대한 파도가 옵니다.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인데요. 이게 그냥 축구 축제 같나요?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 50억 인구를 코인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몰려옵니다. 공동 개최라 환전 수수료 비싸고 복잡하죠? 이때 미국은 이렇게 마케팅할 겁니다. 공식 앱을 깔면 환전 없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위해 앱을 깝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스마트폰에는 디지털 지갑이 생성되고 그들이 충전한 돈은 USDC로 바뀝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코인 시장의 유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컵을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을 잡으려는 기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나는 여름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 풀면 뭐가 오죠?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나? 라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겁니다. 이때 주식과 코인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3월과 7월쯤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엑셀만 밟으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장에 돈을 계속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그때쯤이 조정이 오기에 알맞은 시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는 건 나중을 위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거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날입니다. 가을이 되면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할 겁니다. 서민 경제가 힘들다. 돈 풀어라. 하지만 속내는 선거 이겨야 하니 돈 풀어라. 입니다. 결국 11월 선거 직전 자산시장은 다시 한번 폭등하며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히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림. 이것이 월가와 워싱턴이 그리는 필승 공식이라고 예측해보았습니다. 자,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기저에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생존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100% 맞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휩쓸려가지 않고 파도를 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록 트럼프의 광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 한 가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관세에 집착하고 푸틴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단순히 미치광이라서? 아닙니다. 여기엔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관세 폭탄은 디지털 달러 사용 강제권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관세 20% 맞을래? 아니면 우리 코인 결제망 써서 관세 면제 받을래? 수출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RWA와 인프라 코인들의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할아버지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친푸틴 행보는 중국 왕따시키기 전략입니다. 과거 닉슨이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쳤다면 이번엔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줄게, 제재 풀어줄게, 대신 우리 코인 플랫폼에서 기름 팔아라고 꼬시는 거죠. 러시아가 넘어오는 순간 브릭스의 반미 연합은 깨집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를 겁줘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고 미국의 국채를 팔아먹을 새로운 호구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도덕적인 것이랑 관련이 먼 사람이기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진짜 그냥 미치광이일 수도 있지만요. 끝입니다. 긴 시리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2026년에는 부자 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